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된 학습 효과를 주고 있죠. 힘만 세면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인 것처럼, 돈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자기의 힘과 지위를 만끽하는 것이 마치도 허용되고 그래야 하는 것인 것처럼 잘못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짱이 찌질이라 불리는 아이를 괴롭히는 이유, 군대에서 고참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고 늦게 군에 들어온 하급 병사를 괴롭히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횡행하는 이유, 지위가 권력이 많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 사회를 참 분노케 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씨의 경우, 비행기를 돌리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분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죠. 군대에서 일어났던 그 폭력의 가해자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연구소 직원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다 못해서 인분까지 먹였던 그 참혹한 사건, 그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분노의 표출이었죠. 폭력이란 것은 결국은 분노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도 만나보면 이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분노가 만들어져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가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참 묘하죠. 1번 짱인데, 늘 강한데, 권력을 가진 자인데, 군대에서 가장 고참인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왜, 무엇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해하고 폭력을 저지를까요?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자기가 약해 보일까 봐,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그리고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평화롭게 지낸다면 자기가 우스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열등감, 자기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약한 부분, 이것을 들킬까 봐,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가해와 폭력의 대상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교든 어디든 우리 사회가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늘 두렵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가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학습 효과입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당하거나 봐왔던 것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머니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하고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더 엄하고 더 무서워진다는, 그렇죠? 아동학대 사례에서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저런 아이랑 살아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왜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피해자임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땐 더 심하게 맞았어요. 본인이 아동학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피해자였을 때는 물어보죠.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아빠가 돼서 나 아이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피해자였을 때는 나는 절대로 아빠가 되면 아들을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수천 번도 반복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문제는 그들이 그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그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폭력 앞에 굴종하면서 너무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폭력의 효과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강한 자의 위치, 나중에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섰을 때 자기가 피해자였을 때, 약한 자였을 때 생각과는 전혀 달리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폭력의 이유, 가해자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이익 때문인 거죠. 앞선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 충동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보고 배운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일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는 치료나 교육으로 바꿔줘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익과 통제, 이 부분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폭력이 효과적이니까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나한테 의문을 갖지 않게 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는 폭력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 본인은 폭력에 또는 가해 행위에 약자를 괴롭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스스로가 놓인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일본 헌병, 일본 순사 또는 그들의 앞잡이였던 자들이 저질렀던 잔악하고 가혹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들도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놓였던 상황이 그들을 악마처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죠.